안녕하세요. 미오름 수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안검 성형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상안검 성형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상안검 성형을 잘 안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이 상안검 쪽이 할 수 있는 수술에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상안검 성형, 눈썹화 거상, 그 다음에 이마 내시경 거상,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이 상안검 성형이 이제 모식도예요, 그죠? 이게 눈썹이죠, 그죠? 여기가 눈이고요. 사이에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이제 수술이 되겠죠. 이게 상안검 성형인데, 이 상안검 성형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제한점이 있는데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걸 하고 나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게 돼요. 당연하겠죠? 눈과 눈썹 사이에 있는 피부 조직을 절제해내기 때문에 하고 나면 결과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게 돼요. 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면 어떤 이상을 지니게 되죠? 앵그리해지죠. 우리가 화날 때 눈썹을 이렇게 찡그려가지고 이제 눈썹이 아래쪽 방향으로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눈에 가까운 피부는 우리 흔히 이제 젊을 때 있는 쌍꺼풀 있죠. 쌍꺼풀 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얇은 피부에 이제 지게 돼요. 얇으니까 쌍꺼풀이 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상안검 성형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면은, 특히 피부를 많이 절제하게 되면은 이 두꺼운 피부하고 얇은 피부가 만남으로 해가지고 두꺼운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두꺼운 쌍꺼풀이 생기게 되고 결도 안 맞고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되죠. 우측 그림을 이제 보시면 눈 주위에 알륜근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근육이 3가지 층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써놨죠. 눈 가까이 있는 거, 중간쯤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부가 두꺼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꺼운 피부하고 얇은 피부하고 만나니까 모양이 안 좋게 되죠. 그래서 두꺼운 쌍꺼풀이 생기고 화가 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상안검 성형의 이게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수술을 선택할 거냐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에 대한 설명인데, 이 눈과 눈썹 사이 거리는, 여기가 눈썹이죠? 여기가 눈이고요. 여기 눈썹이고 눈이고, 그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2가지 특성이 여기서 생겨요. 첫 번째는 남자는 좀 가까운 형태가 좋다는 거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먼 형태를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는 노화가 오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형태가 2가지로 되더라는 거죠.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고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까워진 분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은 다시 멀게 놔야 되고, 멀어진 분들은 다시 가깝게 모아놔야 되겠죠, 그죠? 원래 젊을 때 포지션대로요. 그런 형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좌측과 같은 형태로 방문을 하셨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수술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쌍꺼풀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눈썹화 거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눈썹화 거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 이마 쪽에서 이마 거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는 여기서 이제 자명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상안검 수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쌍꺼풀 수술이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화 거상을 하면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더 좁아져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처져 있다고, 이렇게 처진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상대로 복구해 주려면 이마 거상을 해서 이렇게 펴줘야 되겠죠, 그죠? 거리를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거리도 황금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검은 눈동자의 수직 노출량 1이면 눈썹 아치까지 1.613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황금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 비율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노화가 오면은 눈썹화 거상, 상안검 수술은 안 돼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자, 다 한 가지 예외는 뭐냐면, 남자인 경우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으면은 앵글해 보이지만 진취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눈이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무섭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눈썹화 거상을 이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예외 없이 이마 내시경 거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2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그 이마 내시경 거상을 하신 환자분을 보고, 따라서 자기도 처져 있으니까 이마 내시경 거상을 해달라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눈과 눈썹 사이 거리, 이 거리 있죠, 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613대 1인데 거의 2배가 약간 넘게 지금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마 거상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어지겠죠.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멀게 되면은 좀 생각이 없고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걸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 내시경 거상을 이 경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썹파 거상하고 상안검 수술을 동시에 했어요. 단 여기는 쌍꺼풀이 두꺼운 피부에 생기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얇은 쌍꺼풀을 만들고 여기서 거상을 해서 이렇게 줄여야 되죠. 그러면 이 비율이 젊었을 때의 비율 정도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다예요. 쌍꺼풀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이 눈썹하고 이 눈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있는 공간에 맞게 디자인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하고 남과 여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남자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쌍꺼풀이 좀 큰 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얇은 형태 혹은 무쌍인 형태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여자분들은 조금 더 그거보다 큰 형태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상안검 성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노화가 어떤 형태로 왔냐, 대상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이걸 고려해가지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잘 맞추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상안검 수술은 부작용이 없나요? 상안검 수술은 부작용이 있죠. 본인한테 안 맞는 라인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 외에 가장 큰 부작용은 이게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술한 티가 나는, 영어로 말하면 오퍼레이티드 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형태의 쌍꺼풀이 잡힘으로 해서 이제 인상이 세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하고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모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안검 수술의 부작용은 쌍꺼풀 형태가 두껍게 되고 인상이 사나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눈과 눈썹 사이 거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보완해 줌으로써 많이 완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절제량이 너무 많지 않은 경우만 아니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